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2019년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2019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장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한가위 특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더 투자의 방법, 방향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닥터 수지 위원님과 함께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볼 텐데요. 집중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추석 특집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닥터 수지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을 맞이해서 선물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과는 다르게 이 명절에도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연휴랑 상관없이 해외 미국 증시 일정으로 열리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해외 선물은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명절 내내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거래하시는데 조금 더 좋은 팁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닥터 수지님, 이런 닥터 수지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상단에 투자의 맛 닥터 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해외 선물까지 여러 가지 시황부터 매매 방법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혼자서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못 하시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데요. 위원님과 함께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번 강의는요. 제가 목차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선물을 지금도 추석 내내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암울하고 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외 선물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물 역시나 지금 현재 시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방향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대한 매력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만큼이나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내 돈의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시다 보면 슬리피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슬리피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오차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 있다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할 경우에 해외 선물을 나는 하고 싶다. 주식시장은 너무 암울하고 그런데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해외 선물이 양방향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최소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하며 필요하면서 또한 이 증거금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해외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발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해외 선물할 경우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매력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 지금 말씀드려서 계속 매수만 해서 상방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좋지 않다라는 시황이 좀 보인다 그러면 매도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나 이러한 이슈들, 경제지표가 미국 경제지표가 좋게 발표되었다고 예를 들면 또 매수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 회피, 위험 분산, 해지 거래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상방으로 오르기만 기다린다면 내가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걸 대비를 해서 국내 선물 내지 해외 선물을 하방으로 매도를 잡고 있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지 거래의 기능도 있죠. 그래서 23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이 직장인들한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주간 현장에서는 열심히 주간에 일을 하시다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상간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계속 4시간 동안 매매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정확한 포인트, 제가 제공해드리는 가이드라인이나 포인트를 통해서 매매가 쉽게 가능하니까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 차트나 가격 움직임이 어떤 특정 세력에 좌지되지 않고 좀 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 둘 다 파생을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는 있지만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세력의 움직임에 있어서 휩소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장난질, 특정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국내 선물은 간혹 있거든요.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포나 어떤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특정 세력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트의 분석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차트의 분석을 중장기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만 하신다라면 차트에 조금은 어긋나지 않는 조금 정직한 매매가 오히려 해외 선물 매매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식보다 큰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제가 뒤에 가서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지렛대의 역할입니다. 같은 돈을 주고라도 어느 정도의 주식을 살 수 있느냐 또 해외 선물이나 어떤 계약수를 늘릴 수 있느냐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딱 2천만 원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 2억 3억 정도의 가치를 제가 살 수 있다라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버리지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농축산물, 지수, 금속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에게 맞는 특정 종목들 또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딱 리스크, 크게 변동성이 움직이는 차트보다는요. 처음에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차트로 해서 종목들로 해서 선정을 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물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외화를 벌어들인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라는 좋은 점에서 취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해외 선물에 꼭 장점만 있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점도 꼭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제가 이따가 경제지표 발표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해외 경제지표 발표가 왔다 갔다 발표가 될 때
때마다 T가치의 변동성이 가능이 되게 커요. 그럴 경우에는 꼭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대의 손실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만기일이 존재를 합니다. 상품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뭐 에너지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렇게 해서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주식처럼 존버, 중장기로 주식이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기일에는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장기 투자는 힘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실시간 오픈 카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제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을 한테도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게 해외 선물을 경우에는 장기 투자보다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투자가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만기일은 있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부르게 매매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에 현혹되는 매매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외 선물의 시장을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해외 선물 매매 시의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해외 선물을 할 경우에 제일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제일 못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해외 선물은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변동성으로,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 많은 무한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그 반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하락을 하거나 매도를 했을 경우에 상승을 했을 경우 리스크 관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손실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만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이보다 매력적인 종목은 없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중요하고요. 이건 제가 방송 중에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매 횟수가 있죠. 하루에 뭐 10번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두 번을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기회를 딱 잡아서 딱 한 번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1회의 매매당 내 자본금의 1%에서 3% 이상의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되려 손절을 잘못하시다가 계속 며칠 동안 질질질 끌고 가시면서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래서 1회 매매당 꼭 리스크는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 청산과 그리고 진입 시점, 이 전략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무한대로 그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를 따라다니기 매매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해외 선물은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으면 쑥, 내려갈 것 같으면 하락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호가의 매매보다는 좀 지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좀 배우셔야 하는데 이런 배우는 과정 중에서는 오픈 카톡방이나 제가 실시간 시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산과 진입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되돌림과 눌림 구간입니다. 분명히 시장은요, 한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쭉 가진 않아요. 만약에 상방의 추세라고 한다면 상방을 가는 그 시간 동안 약간의 눌림을 한번 주고 가고 눌림을 주고 가는 차트가 보통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쫓아가게 돼서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잡아버리는 경우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눌림 구간이요 50틱이 될 수가 있고 100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50틱과 100틱을 내가 손실을 감안을 하고 상승을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큰 구간에서 조금 손실을 감수하기보다는 지그시 기다렸다가 눌림을 줄 수 있는 시점들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기다리는 매매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일단 추격은 되도록 피하시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격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승을 할 것 같아.
여기서 매수를 잡아버려요. 바로 말씀드리면 고점 매수가 되는 거죠. 매수를 잡고 여기서 눌린 구간이 예를 들어서 50틱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눌린 구간에서 바로 버티지를 못하고 여기서 저점 매도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면서 눌림과 되돌림을 이용해서 해외 선물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해외 선물 매매할 때 리스크 관리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좀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매매당 제가 좀 전에도 1%에서 3%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해외 선물 특히나 매매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심리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패를 가지고 진패를 가지냐 가짜 패를 가지냐를 가지고 서로 약간 눈치도 하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건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격에 지치고 그다음에 눌린 구간에 지치고 그다음에 역방향으로 지치는 매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1차적으로 기대심에 오르고 우려심에 내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가 미국 증시가 그렇습니다. 어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의 증시가 올랐다가 그리고 또는 미중 협상이 또 불발이 됐다 보니까 그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다가 그다음에 어떠한 또 뭐 홍콩 사태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태에서 또 우려심에 또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심리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된 해외 선물이 지수 매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지수 관련주 나스닥이나 항생같이 호가가 얇고 티가치가 작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호가 변동성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나스닥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보자들한테는 매매를 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스닥 항생 같은 경우에는 호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매매가 너무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주간의 항생 같은 경우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50만 원, 100만 원이 계좌로 몇십 초 만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러한 깜짝 매매들 너무 매력적인 매매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1차적으로 이 변동성이 크다는 장에서 조금은 모의 매매 꼭 모의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러한 호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분명히 단기 차트로는 이리저리 치이는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 분봉들 적어도 60분봉 이상 그다음에 900분봉까지 최대한 중장기 분봉을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요. 뭐 이번 주 매매도 많이 그랬겠지만 나스닥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최고점, 최저점, 맥점을 되게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점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중장기 분봉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차트 분석, 경험치가 필요하죠. 그 경험을 조금 도움을 받으시려면 일단은 뭐 오픈 카톡이나 이러한 저한테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점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항상 짧은 눌린 구간을 준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대응 구간을 활용을 해서 진입 포인트를 조금 잡아 나가야 하는데 눌림과 그다음에 되돌림 현상을 위해서 진입 포인트를 잡는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돌림, 눌림 구간의 예시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요, 15분봉 차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봉이 있어요. 15분봉 내지 120분봉 뭐 이런 정도의 제가 좋아하는 분봉들이 조금 있는데요.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분봉 활용법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여기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자, 일단은 차트는 15분봉입니다. 여기서 눌림과 되돌림을 어떻게 잡아
잡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중장기 차트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차트 지금 현재 5일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8월 31일, 8월 후반대에 지금 그 모습인데, 제가 이때 방송을 실시간으로 그 중장기 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리면서 56점, 60, 70, 90대의 저항대들이 여기서 매도가 출발했던 시점이라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장기 차트 분석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린 이 구간들에서는 일단은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잘못하는 경우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눌림을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 있죠. 차트상 구름대 위나 이평선 윈들에서 분명히 눌림을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 저항대 구간들, 제가 미리 알려드렸던 저항대 구간들에서 추격 매수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차적으로 중장기 차트들에 대한 저항대를 알지 못했던 점, 그리고 2차적으로 마음이 급해서 추격을 했던 점. 이런 점들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호가를 보고 있으면 차트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눌림 매수 구간이 단 매수를 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눌림 매수 구간도 가능했던 자리가 이 2포인트고요. 그리고 제가 중장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라고 했던 구간들이 모두 저항대를 받고 수익을 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 이 구름대가 쫙 있는 상황에서 구름대를 하방으로 이탈을 하면서 꺾이는 모습이 발생을 하죠. 그럼 여기서 추격 매도를 따라 들어가느냐,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름대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쯤에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그림이에요. 보통 여기나 이런 쯤에 이제 진입 포인트니까. 이럴 경우에 조금 더 기다렸다라면 내가 조급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면 분명히 또다시 반등의 기회가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인 반등 구간대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차트가 꺾였으니까 이때 보통 이 반등 구간이요. 차트상 적어 보이시죠? 요 구간이 몇 틱이나 되냐면요. 70틱입니다. 70틱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으세요? 반대로 들어가서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70틱 이런 구간들을 되도록이면 기다렸다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꼭 자리는 와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저희 방송 듣는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가 기다리면 온다. 자리는 기다리면 온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니까요. 자, 두 번째 되돌림 눌림 구간의 예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일이에요. 5일의 상승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면서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눌림 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차트는 꺾였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눌림 매도가 가능하고요. 되돌림 매도. 그렇다면 제가 중장기 차트 분석을 통해서 53불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상방으로 어느 정도는 좀 더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대가 분명히 제가 라인을 그어서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 버리면은 이 구간, 여기 100틱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또다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는 눌림 매수 구간들에서 눌림을 받으면 됩니다. 이건 15분목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에서, 그리고 중장기 차트들의 저항대에서 매도를 치고 눌림을 매수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자, 여기서 저점을 찍고 왔던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시 눌림 매도 구간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또 분명히 있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러한 고점대와 이러한 저점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중장기 차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위원님의 강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물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만큼 쉽게 진입하기 어렵지만 진입을 하고 나서 위원님의 리딩을 따라서 읽다 보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유혹을 느끼실 텐데요. 위원님의 이런 리딩, 시황과 또 장중 리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리딩 들어보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상단 검색창에 닥터수지,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장중에도 위원님과 함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잘 모르고 낯설고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차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누구보다 설명해주고 계시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지금 바로 가까이 TV 앞으로 오셔서 위원님의 강의를 함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물 다 마셨다고 하시니까요. 바로 위원님의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되돌림 눌림 구간에 대해서 연이어서 일단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차트는 지금 보시면은 항생 차트입니다. 항생 차트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워낙 수익도 빠르게 나는 데다가 좀 차트가 약간 정직하게 움직인다? 차트대로 움직인다라는 게 요 항생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지표 발표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거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차트로 좀 움직여 주거든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한 날에 움직인 차트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하락, 급격하게 급등 차트가 조금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게 항생 차트이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이 자리 954 이런 자리들은 제가 일단은 매도를 쳤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도를 제가 중장기를 보고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저항대를 잡아서 매도를 잡아다 드려서 수익을 드렸던 구간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는 가능하나 이런 자리에서 추격도 물론 가능하긴 해요. 여기서 추격만 했다 하더라도 보통 뭐 200틱, 300틱 나오는 게 항생이긴 하니까 다만 여기서 잘못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 지금 15분봉 차트에서도 나오지만 이러한 저점대 지난 저점대 이 자리가 15분봉의 구름대 끝단과 함께 동시에 중장기 차트들의 지지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장에 매수를 받기가 두렵긴 하지만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전 추격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두렵긴 하지만 정확한 차트 분석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제가 이때 드렸고요. 매수 타점을 드렸던 구간이고 절대 이 자리는 추격 매도는 대응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차트가 꺾이는 듯해 보여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거는 그건 괜찮다고 쳐요. 그런데 이미 시세가 내려온 자리에서 중장기 차트들 그리고 그 전에 앞전 사이에 저점대, 구름대를 확인하지 못하고 추격을 해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치는데 400틱을 올려칩니다. 항생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결코 추격을 하지 말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팁이나 이런 자리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차트가 반등할 때 눌림, 구름대 하방에서 눌림을 줄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내려와가지고요. 여기서 또 저항받고 또 쭉 시장이 한번 떨어졌어요. 그렇게 차트를 조금 분석을 하면서 되돌린 구간, 눌린 구간 이런 자리를 이용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요. 되도록이면 추격 매매는 자제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눌림 매수 구간이죠. 눌림 매수 구간을 주면서 시장이 하방으로 턴을 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자리는 눌림 매수가 될 수 있는 구간이죠. 차트상 본다고 하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눌림 매수를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자리들이 보통
150틱, 200틱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중장기 고점들,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것을 확인 후해서 매도를 따라가서 매도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낸 구간인데 이런 자리들, 중장기 차트들을 체크하지 못한다면 나스닥 역시나 추격을 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추격 매도는 금지해야 할 자리와 추격 매수는 금지해야 될 자리들을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보면서 호가창을 보지 마시고요. 시장을 좀 크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증거금이나 레버리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면만 이걸 캡처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것만, 이 화면만 조금 보셔도 어떤 종목에 어떤 금액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을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달러예요. 달러로 표시되는 거고요. 이거는 원화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유지증거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한 계약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증거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 계약을 샀을 때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정도 한 계약이 6,930달러가 한 계약을 사는데 필요한데 대신에 너는 6,300달러, 6,300만, 맞죠? 6,300달러를 꼭 유지를 해라. 그래야지 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유지 증거금, 이 증거금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로 하면은 머리가 아프니까요.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달러로 원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거금이 크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거금이 조금 크고요. 대신에 나는 이러한 큰 증거금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외 선물은 경험해보고 싶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미니죠. 미니,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마이크로 S&P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내외 남짓으로도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런 처음에는 조금 리스크가 적게 하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요런 미니나 마이크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주 종목 중에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게 이 S&P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항생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의 변동성이 700틱, 800틱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다른 것보다 좀 유일하게 좀 큽니다. 그래서 대신에 수익률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하고 싶은데 1,7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니 항생 있죠. 340만 원 한 계약당 할 수 있는 미니 항생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화들 유로나 엔화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증거금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달러와 대비 상대 통화인 가치인 유로와 엔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로 같은 경우에도 미니 유로도 있고 마이크로도 있어요. 증거금이 아주 낮은. 그래서 종목들이 워낙 많은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증거금이 부담이 된다 싶으면은 미니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 당연히 틱 가치는 좀 작아요. 10분의 1, 5분의 1 정도 틱 가치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골드는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일 많이 매매하는 오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70만 원, 480만 원 점 남짓에서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증거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제가 해외 선물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천만 원이라는 증거금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해외 선물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보고 그래서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의 이 증거금에 대한 레버리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는요, 해외 선물에서 제일 큰 특징이에요.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증거금은 높아집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에서 18배, 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에서 28배, S&P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나오는데, 자, 이 오일을 한 종목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한 계역당 1000배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요, 위탁 증거금이 4,000불이 필요해요. 그러면 1000배럴 곱하기 4,000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가가 지금 55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무려 73,000불입니다.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 원래는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 73,000불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4,000불만 있으면 한 계약을 살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약 18배가량의 레버리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조금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해외 경제 지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해외 경제 지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 일단 가격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내가 사고자 하는 곳과 팔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급격하게 차트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해외 경제 지표 발표 시간대가 대부분입니다. 차트 안에서는 가격이 형성이 되고 가격이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되고 보합이 된다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사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때가 이런 지표를 발표를 하는 때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차트가 급격하게 일직선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나는 약간의 전의를 상실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 관리 측면에서 해외 경제 지표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게요. 새로운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트윗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은 상방을 찍기도 하고 급격하게 하방을 찍기도 하는 트럼프의 트윗이 요즘 말 한마디가 지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도 요즘 시대에서는 그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인데요. 이 경제 지표는 한 나라의 일단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지표고요. 자, 경제 지표 발표에는 6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 경제 지표를 꼭 주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일단 어떤 나라가 해외 선물을 하든 어떤 나라라든 경제 발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는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기축통화, 달러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편 통화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달러화로 인한 세계 시장으로 움직이는 이 미국 경제 지표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고용지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중에서는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용이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 금리가 인상된다, 달러화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러의 상승과 하락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골드나 달러에 제일 민감한 골드나 상대통화 가치가 되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실업수당이 신청 건수가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고용 지표에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생산 지표 같은 경우에는 GDP가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4월, 7월, 10월, 1월에 발표되는 속보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속보치만 체크를 하셔도 시장을 조금 알 수 있겠죠. GDP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기 상황을 제일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ISM 제조업 지수,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제조업 지수가 현재 미국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약간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 수출하고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주택 지표, 기존 주택 판매, 건축 허가 건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사를 한다라는 거고 이사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많아진다라는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건 정말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는 개인의 물가 지표고요. 생산자는 기업의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소매 판매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내구재 수주. 소비 지표가 중요한 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GDP의 70% 이상이 개인 소비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그 나라의 어떤 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재정 지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요거는 당연히 무역에 대해서 좀 필요한 지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외에 일단은 조금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현재 FOMC 발표, 매년 1년에 8번 발표되는 FOMC 발표,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원유 재고 발표. 이건 5일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펀더멘털한 분석은 항상 어떠한 변수가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나 어떤 정치나 경제나 기후들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펀더멘털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진입과 청산 시점을 알기에는 테크니컬한 분석으로 인해서 차트 분석을 통한 진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시장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이 펀더멘털한 요소들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그러니까 급격한 시장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발표되는 시간대에 조금은 조심하셔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주요 발표 시간대에는 되도록이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법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트, 그리고 테크니컬한 분석, 그리고 펀더멘털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좀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의 매매에 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시간대에는요, 웬만하면 초보자들 분들께서는 좀 매매를 권장하지 않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골드가 1분 만에 이 지표가 발표될 때 골드가 1분 만에 보통
100틱에서 200틱가량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레버리지가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발표되는 시간대에 조금은 예를 들어서 통화 가치, 달러에 미치는 통화 가치에 대한 유로에 대한 상대 가치의 통화, 엔화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 지표 발표 때, 원유 재고 발표 때 특히나 40틱, 50틱 적으면 그리고 크면은 100틱, 200틱씩 움직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슬리피지도 되게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대에서는 매매를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대에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편한 시간대,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8시, 9시, 10시 이런 시간대, 그리고 미증시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10시 반에서 밤 12시 이런 사이에서 한 2시간이나 2~3시간 내외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좀 기다리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기다림과 눌림의 구간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셔도 해외 선물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난 스펙타클한 걸 너무 원해 라고 그런 흥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100틱, 200틱 쫙쫙 쏘는 차트에 흥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그 폭은 그냥 버려두시고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시간대는 초보자님들께서는 안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역 제가 제일 조금 보시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 요거를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조차도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다라는 것은 경기가 수축 또는 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매월 첫째 주에 집중적으로 매월 첫째 주에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 구간이 지나고 나면 중반대에 한 번, 그리고 말월에 한 번씩 이렇게 중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첫 주에 비농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보통 이게 GDP나 이런 실물 경제들이 되게 많이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추석 전주에도 그런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큰 그림에서 내가 피해야 할 구간들,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해야 할 시간대들, 구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도 매매하시는데 좀 더 안전하고 리스크가 조금 덜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 시황이나 이런 큰 틀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위원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이 조금 낯선 분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포인트에 들어가야 이게 매도 포지션일지 매수 포지션일지 그걸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것 같은데 닥터 수지 위원님께서 나와주셨으니까 해외 선물에서 시작을 할 때 어느 포인트에 어떤 지표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초보자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포인트, 왜냐하면 나스닥은 상승하는데 오일은 하락할 수가 있고요. 금은 상승하는데 지수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통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하고 지수하고 원래는 상관관계가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인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것은
것은 일단 선물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해외 선물은 경험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나는 없는데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인가란 게 아니라요. 그러한 매매 경험이나 어떠한 과거치에 대한 분석을 조금 차트를 보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항상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쪼아보면서 전 저점, 전 고점을 조금 잡아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한테 저 같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빠르게 매매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은 진입 포인트나 청산 포인트를 조금 더 쉽게 알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방법을 조금 같이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으로 초보자분들도 해외 선물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그 어플 키시고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콘 누르시고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국내 시장은 추석이다, 명절이다 이러면 모두 이제 주식 거래를 정지하잖아요. 근데 나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명절에도 조금 더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좀 여유가 나서 이제야 해외 선물 시작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바로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리딩부터 장중 대응 전략까지 우리 위원님과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지금 말 그대로 선물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강연까지 듣고 왔는데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추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주식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데 또 장이 열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앞으로 남은 분기는 또 어떻게 넘겨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투자의 맛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방법, 맞춤형 투자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맛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